자, 지금부터 구조역학 7단원 Virtual Work Method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rtual Work Method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Part 1을 이번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Conjugate Beam 메서드를 배웠죠. 그 전에는 우리가 Double Integration 메서드를 배웠고, Conjugate Beam 메서드도 배웠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조물의 처짐, 변이를 찾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 중간고사 전이죠. 그 전에 배운 것들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배울 내용도 구조물의 변이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컨주게이트 빔 메서드하고 더블 인티그레이션 메서드는 우리가 그 빔에 대해서 이제 처짐을 찾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트러스 구조물에서의 변이를 어떻게 찾을까? 그 트러스 구조물은 컨주게이트 빔이나 더블 인티그레이션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죠. 반면에 이번에 배울 Virtual Work 메서드는 그런 그 빔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러스 구조물에서도 변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총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울 그 변이를 찾는 방법 총 3가지를 배우는데요. 다시 한번 더블 인테그레이션 메서드, 그 다음에 이중적분법이죠. 컨주게이트 빔 메서드, 공획보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배울 Virtual Work Method, 가상일법입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총 배우는 거고요. 이 마지막 Virtual Work Method는 트러스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때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F라는 힘이 이렇게 어떤 물체에 작용했어요. 이 F라는 힘이 이 물체에 작용을 했는데 이 A라는 그 점이 B라는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총 델타만큼 움직였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배웠죠?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그래서 F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힘이 요렇게 작용했죠. 요 A 지점에. 그랬는데 이 A가 밑으로 B만큼 이렇게 이동했어요. 델타만큼. 이때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힘이 F 작용했고 이동거리도 델타니까 W는 F 델타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틀렸죠. 자, 왜냐?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할 때 그 이동 거리는 바로 한 일에서 나타나는 이동 거리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이동 거리예요. 이만큼 이렇게 X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Y방향으로 이동했어요. X방향으로는 이동한 게 0인 거죠. 따라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X방향이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 되겠습니다.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힘을 줘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번에 이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힘을 대각선으로 줬는데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한 일의 양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요 이동 거리를 힘을 준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방향에 대한 델타를 해도 될 거고 그쵸? 또는 얘를 아예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그쵸?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얘는 x방향으로 준 힘 곱하기 x방향의 이동거리 더하기 y방향으로 준 힘 더하기 y방향의 이동거리가 총 한 일의 양이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멘트를 줬을 때 회전을 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안 배웠을 텐데요. 그래도 감으로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림 힘이죠. 모멘트가. 돌림 힘이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했어요. 그러면 이때 한 일의 양은 힘에 해당되는 모멘트와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세타. 그래서 m 세타가 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조물의 처짐을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주 간단한 트러스 바 하나를 볼게요. 트러스 부재 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업 노트랑 살짝 제가 바꾸긴 했는데요. 자,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트러스 부재가 있고 양쪽에서 이 P라는 힘으로 얘를 당겼어요. 이쪽을 당기면 얘는 지금 핀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발력을 갖겠죠. 그래서 당겨서 이만큼 롤러가 이만큼 움직였어요. 델타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할게요. 우리가 아주 작은 힘을 줬을 때는 이만큼일 거고 점점 많은 힘을 주면 점점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총 아주 작은 힘부터 점점 천천히 해서 나중에 P라는 힘까지 됐을 때 총 우레가 한 일의 양은 바로 이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P라는 힘으로 이렇게 당긴 게 아니라 처음에 0이었는데 조금씩 세게 이렇게 힘을 가해줘서 총 P라는 힘을 당겼으면은 총 우리가 한 일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이 넓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P 델타가 되겠죠. 그렇죠? 이 트러스 부재에 해준 1의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 P 델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또 배웠을 게 이렇게 해준 1의 양은 어떻게 되죠? 증가한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주면 이 일 해준 일이 어떠한 에너지 증가로 분명히 이어졌을 텐데 어떠한 에너지로 증가됐을까요? 바로 스프링 에너지. 그쵸? 이런 트러스 부재가 하나의 스프링처럼 용수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는 부재라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해서 이렇게 이동한 거리만큼 이 부재의 탄성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부재의 증가한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후크의 법칙이라고 재력학 때 배웠죠. 후크의 법칙이 뭐였죠? 후크의 법칙? 뭐라고 배웠죠? 후크의 법칙? F는 KX죠. 늘어난 길이. 그쵸?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이 부재력이 F만큼, 얘 부재력이 F만큼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 부재에서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되죠? K 곱하기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부재력이 된다라는 걸 후크의 법칙을 배웠죠. 그쵸? 맞나요? 이 K가 뭐였죠? K가 이 부재의 탄성 개수. 뭐라고 배웠죠? K? 트러스에 대한 탄성 개수는 L분의 2A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주면 델타 L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델타 L은 어떻게 되죠? K분의 F니까 L분의 2를 역수를 취해주면은 A2분의 FL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요 스프링 안에 들어있는 증가하게 되는 탄성 에너지는 델타 L만큼 늘어났을 때 얘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늘어났느냐?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델타 L이 되는데 이 델타 L을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 다시 써주면 2분의 A 2분의 F 제곱 L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델타 L만큼 이 트러스 부재가 늘어났을 때 이 트러스 부재에 늘어난 스프링 에너지, 탄성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 U는 2A 2분의 F 제곱 L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의 트러스 부재에 힘이 작용하고 그때 늘어난 길이가 델타 L이 있을 때 그 델타 L로 인해서 증가하는 스프링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 U와 또 그때 힘을 F라고 가해줬을 때 P만큼 가해줬을 때 우리가 해준 1의 양 같은 거를 배웠는데요. 요런 해준 1과 스트레인 에너지가의 합은 결국 같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가 모르는 변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바로 Virtual Work Method라고 하고요. 그 Virtual Work Method를 트러스의 변이를 찾는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한쪽 끝은 핀으로 돼 있고 한쪽 끝은 롤러로 돼 있어요.
그때 이 롤러로 되어 있는 지점을 제가 이렇게 P로 잡아 당길 거예요. P라는 힘으로 잡아 당겨요. 그쵸? 그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은 그때 요 지점이 델타 P만큼 이동하겠죠. 그럼 우리가 총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 이동거리가 힘에 대한 이동거리죠. 그래서 우리 P만큼 힘을 주었을 때 델타 P만큼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P를 계속 일정해 준 게 아니라 0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P를 증가시켜서 P만큼을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 넓이니까 이때 한 일의 양은 2분의 1 P 델타 P가 되겠죠. 그쵸? 요게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우리가 총 해준 일의 양이에요. 그쵸? 이때 어떻게 돼요? 총 요 부재도 늘어나겠죠. 부재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부재가 델타 LP만큼 늘어난다게 된다면 이 부재의 탄성 에너지만큼 이 해준 일의 양이 늘어날 텐데 그 탄성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P만큼 힘을 줄 때 요 부재에 걸리는 부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재력을 FP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P랑 FP를 헷갈릴 수 있는데 P는 외력이에요. 내가 힘을 얼마 줬을 때 외력. FP는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 해석할 때 트러스의 부재력 있잖아요. 얘가 텐션인지 컴프레션인지 얼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FP입니다. 부재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재 차원에서 보면은 FP라는 부재력이 있을 거고 이 부재력이 한꺼번에 FP가 짱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P를 0부터 P까지 천천히 올려줄 동안 부재력도 0에서 FP만큼 부재력이 생기겠죠? 그쵸? 그리고 길이도 델타 LP만큼 천천히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때 요 탄성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기냐? 2분의 1 부재력 FP 곱하기 늘어난 길이 델타 LP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거 다시 써줄 수 있죠. 아까 델타 LP를 뭐라 그랬죠? 델타 LP가 AE분의 FPL이라는 거 좀 아까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이것도 배웠었죠. 요거를 여기다 넣어줘도 되지만 일단은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로 써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하중 P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쵸? 하중 P가 주어졌을 때 이때 총 가해준 그 일의 양과 그 다음에 이 부재에 생기는 탄성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이를 어떻게 찾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있던 그 진짜 하중이 주어졌을 때 실제 현실에서 하중이 주어졌을 때의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P가 보통 우리 하중을 P라고 놓잖아요. 힘을. 그쵸? 그 P가 주어진 상황이라서 P 시스템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Virtual Work Method의 이 핵심은 바로 이번에는 한번 가짜로 Q만큼 힘을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Q만큼. 아까 P는 실제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트러스 부재가 오른쪽으로 힘을 5kN만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P라면 Q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한 1, 뭐 단위 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임의의 값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당겼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 Q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부재력이 생기는데 그 부재력은 아까 그 F와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Q, 이 더미 로드라고 그러거든요. 가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더미 로드를 한번 줘보고 그때 생기는 부재력을 F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짜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은 이 가짜 힘 곱하기 요로 인해서 생긴 거리. 그쵸? 그래서 WQ는 2분의 1 Q 델타 Q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Q가 1이라면 그냥 2분의 1 델타 Q만 남겠죠. 그리고 이때 이 부재력 FQ가 생기는데 이 부재력 생기는 거에 인해서 생기는 탄성 에너지의 증가량은 2분의 1 FQ 어떻게 되죠? 델타 LQ. 여기 또 이렇게 이만큼 늘어날 테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LQ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써줄 수 있죠. 어떻게? A2분의 FQL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똑같은데 아까는 진짜 P라는 하중이 주어졌을 때고 이번에는 가짜로 Q라는 하중이 주어졌을 때 어떨지를 본 거예요. 똑같죠? 그냥 P 대신에 Q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이 다음 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P와 Q를 동시에 준 거예요. P와 Q를 동시에 줬어요. 여기 보세요. 그쵸? P만큼 땡기고 또 Q만큼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럼 이때 이 P 더하기 Q 시스템,
P와 Q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우리가 총 한 일의 양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총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총 힘이 어떻게 되죠? P 플러스 Q죠. 그 P 플러스 Q만큼 힘을 가해줬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가 델타 Q하고 델타 P를 더한 것만큼 늘어났대요. 그럼 우리가 총 해주는 일의 양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총 힘 P 플러스 Q 곱하기 델타 P 더하기 델타 Q가 되겠죠. 그쵸? 그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 P 플러스 Q가 동시에 작용한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전에 구했던 거를 삼각형을 그려보니까 P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P만 작용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이 요만큼이었고요. Q만 작용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이 요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P만 작용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을 더하고 또 Q만 작용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을 더하면 요만큼 사각형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요 P만 작용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이 뭐였죠?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델타 P였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Q였어요. 근데 요걸 다 더하고 나도 요만큼이 남는다는 거죠. 요만큼을 더 더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가로로는 델타 P만큼이고 세로로는 Q만큼이죠. 그래서 Q 곱하기 델타 P만큼을 더 더해줘야지 전체가 된다. 그래서 요게 뭐였냐면 요게 바로 WP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WQ였고 그 다음에 요만큼만 더 더하면 이 전체 힘의 합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와 Q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한 일의 양은 P만 작용했을 때 한 일의 양, Q만 작용했을 때 한 일의 양 더하기 Q 곱하기 델타 P. Q라는 힘으로 P가 작용했을 때 늘어난 길이만큼을 더해줘야지 총 우리가 P와 Q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한 총 일의 양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총 한 일의 양을 봤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뭘 볼까요? 그쵸? 이 부재에 늘어난 스트레인 에너지, 그쵸? 우리의 탄성 에너지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총 한 일의 양을 계산한 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이 부재에 총 늘어난 탄성 에너지의 크기를 볼게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재가 우리가 P만 작용했을 때 이때 이 트러스 부재의 부재력 FP가 있었을 거고 Q만 작용했을 때 이 부재의 부재력 FQ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재에 늘어난 길이 여기가 이렇게 갔으면 요만큼이 길어진 거잖아요. 요 길어진 게 P에 의해서 생긴 게 있을 거고 Q에 의해서 생긴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똑같이 삼각형을 그려보니 우리가 총 늘어난 스트레인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총 부재력 FP 더하기 FQ 총 늘어난 길이 델타 LP 더하기 델타 LQ로 쓸 수 있는데 얘를 그리고 보니 이 부분은 U만 있었을 때 늘어난 에너지의 크기 이 부분은 Q만 있었을 때 늘어난 이 탄성 에너지의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써놓고 보니 2분의 1 FP 델타 LP 더하기 2분의 1 FQ 델타 LQ만 남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로 이 사각형이 남더라. 이 사각형이 뭐냐면 FQ 델타 LP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UP가 되는 거고, 그렇죠? UP 이 부분은 UQ가 되는 거고 남는 부분은 FQ 델타 LP다. 아까 우리 총 해준 일의 양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 인터널 에너지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P에 의해서 늘어난 이 부재에 늘어난 탄성 에너지 더하기 Q에 의해서 늘어난 탄성 에너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FQ, Q에 의해서 생기는 이 가짜 부재의 가짜 부재력, 그렇죠? 가짜 힘으로 생기는 부재력 FQ 곱하기 실제 힘 P라는 힘을 줬을 때 늘어난 길이 델타 LP를 곱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더해줘야지 P와 Q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의 탄성 에너지의 합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거의 흡사하죠. 우리가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해준 1의 양과 이 부재력에 의해서 생기는 뭐 탄성 에너지의 증가량이 이제 총 같아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쓴 거를 전체 해준 1의 양과 그죠? P와 Q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해준 1의 양과 P와 Q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어떤 하나의 부재에 늘어난 그 인터널 에너지의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해준 1의 양도 사실 우리가 P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부재도 굉장히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트러스에 부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재가 많게는 뭐 몇십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뭐 한 5개, 6개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 부재의 모든 부재력을 다 더한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준의 1의 만큼 그 해준 1이 바로 에너지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이거 풀어서 써보면 시그마 WP 더하기 WD 더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D가 아니라 우리가 Q죠. Q. 이거 Q입니다. 그죠? Q 더하기 Q 델타 P가 되겠고요. 이쪽은 시그마 UP 더하기 UQ 더하기 FQLP가 되겠죠.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전체 해준 그 P 시스템에서 전체 해준 1의 양이 P 시스템에서의 인터널 에너지랑 같죠. 그래서 시그마 WP는 시그마 UP랑 같고 시그마 WQ는 시그마 UQ랑 같아요. 그 남는 거는 시그마 Q 델타 P는 FQ 델타 LP의 미안합니다. 여기 시그마 앞에 써져 있는데 안 써줬네요. 시그마 FQ 델타 LP인데요. 델타 LP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훅스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다시 써주면 시그마 FQ A2분의 FPL이라고 쓸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Q가 뭐라 했죠? Q? Q는 임의로 우리가 가짜로 그냥 준 힘이에요. 가상의 힘이죠. 가상. 그래서 가상1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일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렇게 가상의 힘을 우리가 Q를 줬을 때 Q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Q 델타 P를 다 더한 거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모든 부재별로 부재가 트러스에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부재별로 가짜 힘을 줬을 때의 부재력, 진짜 힘을 줬을 때 부재력, 부재의 길이 그거를 A와 E로 나눈 거를 모든 부재를 다 더하면 그게 델타 Q 델타 P가 시그마 Q 델타 P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Q라는 거는 가상의 힘이잖아요. 마음대로 줘도 돼요. 한 개만 줘도 되고 두 개도 줘도 되고 세 개도 줘도 되고 힘의 크기도 1kN이 될 수도 있고 10kN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0kN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가장 쉬운 거를 주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 군데 Q를 주지 말고 힘을 딱 한 군데만 주자는 거죠. 딱 한 군데. 그리고 힘의 크기도 1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럼 이 델타 시그마 Q가 그냥 다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없어지고 1만 남겠죠. 1 곱하기 델타 P니까 델타 P만 남겠죠. 그죠? 그때 뭐 어떻게 되냐? A 2분의 FQ FP L이 되겠죠. 요 부분. 그죠? 우리가 Q를 가상의 힘을 어떤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방향으로 1kN만 주어진다면 그때 해당되는 그 지점의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을 줬을 때 가상으로 준 힘을 줬을 때 트러스에 걸리는 모든 부재력과 그죠? 그 부재력 FQ와 실제 원래 문제에서 우리가 그 변이를 알고 싶은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그 힘에 의해서 생기는 부재력 곱하기 부재의 길이 나누기 부재의 단면적 곱하기 부재의 그쵸? 탄성 개수 2를 모든 부재별로 다 더한 게 그게 바로
그 지점에 변이가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가상일법, 영어로 Virtual Work Metho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핵심은 요 마지막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는 그쵸? 가상으로 힘을 줬을 때 특히 그 가상을 주는 힘이 1이라면 그러면 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고 델타 P만 남죠. 1이라면 FQ, FPL 나누기 AE를 모든 부재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가상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상일법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푸는 거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도한 거는 뭐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모르겠다. 자, 어떻게 되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부재력을 구합니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힘이잖아요. 가짜 힘이 아니라 진짜 힘. 그 진짜 힘이 바로 FP, 그 진짜 힘은 P고요. 그쵸? 그 진짜 힘 P에 의해서 생기는 부재력이 FP가 되겠죠. 그쵸? 그 진짜 부재력, 트러스가 텐션인지 뭐 컴프레션인지 요거 다 우리 트러스 해석할 때 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부재력이거든요. 그거를 구합니다. 그게 FP가 됩니다. 모든 부재에 대한 FP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우리가 궁금한 변이 지점, A 지점의 수평 변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A 지점에다가 수평으로 1kN을 주면 되고 B 지점의 수평 변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B 지점에 수평으로 1kN만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B 지점의 X방향 변이가 궁금하다. 그럼 B 지점의 X방향으로 1kN만큼을 그냥 주면 돼요. 강제로 가짜 힘을, 가상의 힘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상의 힘으로 생기는 부재력 FQ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FP를 구했고 FQ를 구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FQ, FPL 나누기 A를 부재 AB에 대해서, 부재 BC에 대해서 모든 부재에 대해서 요 값을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델타 BX가 된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상일법이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쭉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이 가상일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점에 대한 변이도 궁금하다? 그러면 요 부분을 다른 Q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른 지점에 하중을 주고 가짜 하중을, 가상의 하중을 주고 그때 요걸 구하면 또 다른 지점, 다른 방향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첫 번째 문제이지만 간단한 트러스를 제가 문제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재로 이루어진 트러스 구조물입니다.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힘이 여기 B 지점에 이렇게 30 킵스를 작용했을 때 이때 발력이 이렇게 생긴다고 발력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발력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어졌고 이때 이 발력을 가지고 우리가 절전법을 통해서 구하면 부재력이 AB 부재는 어떻게 플러스니까 인장으로 50 BC 부재는 압축으로 마이너스 40이라는 거를 풀 수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Virtual Work 가상일법을 이용해서 뭘 구하고 싶대요? B 지점의 변이, X축 방향 변이와 Y축 방향 변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잘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자, 가상일법으로 우리가 변이를 찾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나 시험 볼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권장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 가해진 힘 P가 있을 때 이때의 구조물을 아까 해석해 보니까 발력이 이렇게 나오고 발력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 다 알죠? 발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전법을 이용해서 부재력을 다 구했어요. 그쵸? 이 AB 부재의 부재력은 50. 그래서 FP 이게 P 시스템에서의 부재력이잖아요. AB는 50, 뭐 플러스 50.
그 다음에 BC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길이 볼게요. 길이. 요 A, B 부재의 길이는 3대 4대 5니까 12대 16대 얘는 20피트가 되겠죠. 근데 피트인데 인치로 바꿔줘야 되니까 12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숙제나 시험에는 제가 전부 SI 유닛, 미터랑 킬로미터를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터를 밀리미터로 고쳐서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피트를 인치로 곱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12로 곱했어요. 네, BC 부재는 길이가 16피트니까 16 곱하기 12인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남은 칸은 이제 FQ예요. FQ는 뭐냐? 우리가 가상의 힘을 주어졌을 때의 부재력이에요. 근데 가상의 힘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델타 X부터 X방향 변이부터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B의 X방향 변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B의 X방향으로 1만큼 Q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우리가 반력을 먼저 구해볼까요? 반력 구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여기가 AX, AY, 뭐 CX, CY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바로 구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뭐 여기서부터 AC 지점에서 모멘트를 돌려볼까요? C 지점에서 모멘트 돌리면 이건 다 없어지니까. 그쵸? 그리고 A도 없어지고 그럼 AY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모멘트 C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요 1회에서 생기는 거. 방향 플러스니까 1 곱하기 16. 그쵸? 더하기 이게 AY, AX니까 AY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AY는 어떻게 되죠? AY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3분의 4가 되겠고 그때 AX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구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AX는 요 방향 길이대로 요거를 구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마찬가지로 Y방의 힘의 합은 0이다 쓰면은 얘는 V방향으로 3분의 4가 되겠죠? 그쵸? 그 얘는 없고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은 이제 부재력을 보여주면 얘 뭐 이거 할 줄 알죠, 여러분들? C점에서 부재력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C점에서는 이렇게 3분의 4가 되고 얘가 FBC가 되니까 바로 얘는 얼마예요? FBC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FBC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FAB도 마찬가지로 구하게 되면 얘도 부재력은 뭐가 나올까요? 3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플러스. 그쵸? 결국 써주면 FQ는 AB에 대해서는 3분의 5, BC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델타 X는 어떻게 하면 된다? FQ, FPL 나누기 AE를 계산하면 된다. FQ 곱하기 FP 곱하기 L 나누기 2 나누기 3만 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0.33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BC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면 0.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델타 X는 이 모든 부재의 이 부분을 다 더한 거. 어떻게? 0.5 인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30킵스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이 B가 X축을 얼마만큼 움직이냐? 0.5인치만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상이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Y방향의 변이 이게 Y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요? Y방향으로 움직인 변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은 똑같이 FP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써주고요. Q 시스템만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알고 싶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1만큼 줬는데 Y축으로 움직인 변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위로 1만큼 주는 거예요. Y방향으로. 자,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위로 1을 안 주고 아래로 1 줘도 되나요? 네, 아래로 1 줘도 돼요. 단 아래로 1 주면은 우리가 구한 변이가 아래 방향으로 가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X축은 오른쪽, Y축은 위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힘도 X축은 오른쪽, Y축은 위로 줘야지 나중에 숙제나 시험 볼 때 X축을 왼쪽이나 혹은 Y
축을 아래쪽으로 주게 되면은 그 방향이 뒤집히니까 결과를 다 여러분들이 부호를 반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게 안 하려면은 반드시 이 y 방향이 얼마일까요? 할 때는 무조건 위로 1만큼 주고 x방향의 변이가 얼마일까요? 할 때는 오른쪽으로 1만큼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1만큼 줬을 때 이거 더 쉽네요. 그거보다 1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력 구하면 여기서 모멘트 해볼까요? 그럼 다 0 나오잖아. 없어지니까. 그 얘만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나중에 얘만 1 나오고 얘는 반력이 다 0이네요. 그쵸? 그럼 요 보면은 여기서 C점에서 얘는 1이고 1로 나가는 게 2니까 얘는 부재력이 마이너스 1. 그쵸? FBC는 부재력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부재력이 0이겠죠. 그죠? 그러면 AB는 0,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가 나오든지 해보나 마나 다 곱하면은 0이 나올 거고요. 그쵸? 얘는 이거 다 곱해서 A로 나눠주면은 답이 0.128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시험 볼 때나 숙제할 때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다 더하면 어차피 0이니까 답은 0.128인치가 되겠죠. 제가 잘못했네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 방향이 틀렸어요. 반력 방향을 잘못 구했습니다. 반력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처짐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128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딱 봐도 그림이 이렇게 힘 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0.128인치가 나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여기 C점에서 아래쪽 60을 줬을 때 반력을 이렇게 구했어요. 반력이 이렇게 생기고 이때 각 부재력을 미리 이렇게 구했어요. 이거 사실 안 구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절전법 이용해서 다 트러스 해석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운 걸 잘 못하면 이후에 배운 거를 더 따라오기 힘드니까 혹시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거 몇 단원 때 배웠죠? 트러스 절전법? 2단원이었나요?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복습하고 나서 이거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렇게 힘을 60 줬을 때 이 B점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때 이 B점의 변이 델타 X 방향 변이 이만큼 얼마나 움직일까라는 게 궁금하대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 진짜 퀴즈는 아니고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채팅창에 대답을 해도 좋고. 자, 우리가 B 지점에 X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가 궁금하대요. 그렇다면 우리 Q 시스템은 가상의 힘은 어느 지점에 어느 만큼 줘야 될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말로 대답해도 좋고 채팅창에다가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A, B, C, D 중에 답이 어느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답이 뭘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B 지점에 X축으로 얼만큼 움직였을까요?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가상의 힘은 B 지점에 X축으로 힘을 줘야겠죠. 1만큼. 그쵸?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X축으로 1만큼 힘을 줘야 된다고요. 그죠? 이때에 이제 다시 구조물을 해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반력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서 D에서 모멘트를 돌려볼까요? 시그마 모멘트 D는 0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높이가 15였으니까 15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가 AY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플러스 AY 곱하기 20은 0. 그럼 AY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4분의 3만큼 주어지는 거고. 그쵸? 그러면 또 FY는 0 하면 얘는 플러스 위로 4분의 3만큼 하고 X축 남은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1만큼 줬으니까 1만큼 왼쪽으로 가겠네요. 그쵸? 그럼 반력 다 찾았고. 그럼 이제 부재력을 찾으면 되는데 부재력도 그냥 찾지 말고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뭐? zero bar. 그쵸? 요 시리즈만 보니까 어때요? 두 개 이게 만나는 뒤에 둘 다 어때요? 외력이 없으니까 이 둘 다 0이죠, 0. 이 둘 다 부재력이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고 보니까 다시 어때요?
어느 지점? 요 B 지점을 보세요. 요 두 개가 코리니어하죠. 요 힘, 반력, 그 주어진 힘까지 합쳐서. 그럼 얘도 0이 되겠죠. 그럼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재력은 두 개밖에 없네요. 그쵸? 자, 이 AB 부재 보면 AB 부재 B점에서 볼까요? B점에서 보면 얘가 1만큼 땡기고 이쪽이 AB니까 FAB가 얼마예요? FAB는 1 플러스 1이고 자, A점에서 보면 A점에 보면은 얘가 1만큼 땡기고 얘가 4분의 3만큼 내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서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부재력 다 얻었어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표를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장에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표를 한번 채워 볼게요. 표를 채우면 어떻게 되죠? 아까 FQ 구한 거 AB가 플러스 1이었고 AD가 마이너스 4분의 5였죠. 나머지 다 0이었으니까 사실 요 줄은 계산 하나마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얘가 0이면은 요 FQ가 곱해지니까 얘도 다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 하나만 필요 없고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A, B는 FP가 80이었고 AD는 마이너스 100이었네요. 그렇죠? L은 어때요? 얘는 20인치였고 20 곱하기 10이죠. 20피트니까 얘는 25피트였죠. 단면적은 달랐죠. 부재마다. A, B는 얼마나 문제에서 4라 그랬고 AD는 5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값은 3만이었죠. 그쵸?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1 곱하기 80 곱하기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12 나누기 4 나누기 3만 하면은 0.16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AD에 대해서도 해주면 얘는 0.25. 우리가 구하고자 B 지점의 변이 델타 X는 두 개 더하면 0.4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할만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의 Virtual Work 메서드를 이용해서 변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혹시 온도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우리 트러스를 만들 때 어떠한 그 fabrication error, 그 트러스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길이를 잘못 재단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에러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도에 의해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델타 T라는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때 이 온도 뭐라 그러죠? 온도 개수라고 하나요? 그 thermal expansion 개수가 있는데요. 온도 팽창 개수라고 하죠. 그 온도 팽창 개수가 알파일 때 그리고 원래 그 구조물의 트러스 바의 길이가 L일 때 이때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길이의 변화량은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었죠? 그렇죠? 어떻게 되죠? 알파 델타 T L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T만큼 온도가 변할 때 그 thermal expansion 그 coefficient 온도 팽창 개수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원래 길이 L을 하면은 전체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델타 LP, 그러니까 가상의 힘으로 생기는 변이 말고 실제 모델에서 실제 힘에서 생기는 그 변이 델타 LP를 구할 때 원래 어떻게 델타 LP가 뭐라 그랬죠? A2분의 FPL이라 그랬죠. 그쵸? P라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그때 부재력 FP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길이의 변화량은 A2분의 FPL이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알파 델타 TL을 더해줘야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쵸? 만약에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패브리케이션 에러로 인해서 또 델타 L 어떤 예를 들면 원래 그 5m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로 공장에서 5.2m로 만들어서 0.2m가 더 길게 늘어났어요. 이것도 실제 더 늘어난 길이죠. 그래서 요만큼을 실제 늘어난 길이만큼을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델타 LP에.
그래서 FP에다가 만약에 온도 변화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알파 델타 T L 더해줘야 되고 패브리케이션 에러도 있으면은 여기다가 델타 L 패브리케이션 에러를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원래 길이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델타 LP에다가 그 우리가 실제 힘 P에 의해서 생기는 길이 변화만 고려할 게 아니라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길이 변화 더하기 어떠한 공장에서의 재단 오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길이 변화도 다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구할까요? 원래 어떻게 구했죠? 델타를 시그마 FQ 곱하기 델타 LP였잖아요. 델타 LP가 요거였기 때문에 요거만 넣어줬는데 이게 아니라 요 안에 이걸 다 써줘야 되는 거죠. A2분의 FPL만 있었는데 원래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알파 델타 TL 더하기 델타 L 패브리케이션까지 다 더해준 게 진짜 응력이 된다는 거죠. 진짜 응력이 아니라 진짜 변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수님 혹시나 실제 힘이 아예 없었고 온도 변화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요것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온도 변화도 없고 패브리케이션 에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것만 고려해 주면 되고 요 세 가지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첫 번째 항목은 문제에서 외역 P가 있을 때 늘어난 길이로 생기는 거죠. 얘는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 얘는 재단이 잘못 측정됐을 때, 재단됐을 때 생기는 그 오차. 그래서 요 세 개 다 있다면 세 개 다 더해주면 되고 한 개나 두 개만 있다면 그 해당되는 것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우리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생긴 트러스 구조물이 있는데 외력이 없대요. 그 P가 없는 거죠. 그럼 아까 A분의 FPL 그거는 고려 안 해줘도 되죠. 외력이 없으니까. 근데 B 지점에 대한 변이가 구하고 싶은데 B 지점을 X방향 얼마큼 인족했는지 델타 BX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됐대요? 모두 60도만큼 이거 화씨죠. 화씨면은 이 알파도 화씨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숙제나 시험에서는 제가 그 섭씨로 주어질게요. 그러면 어쨌든 60도만큼 증가했고 그 개수가 열팽창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BC는 0.8이 너무 짧게 됐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더 짧다는 거죠. 그쵸? 얼마큼? 0.8만큼 너무 짧대요. 그리고 A, B는 거꾸로 너무 길대요. 0.2만큼 너무 길대요. 그럼 얘는 플러스 0.2만큼, 얘는 마이너스 0.8만큼을 어떻게? 거기다가 델타 L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것만 고려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런 것도 고려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델타 LP는 A2분의 FPL 더하기 알파 델타 TL 더하기 델타 L 패브리케이션이라 그랬는데 P가 없었죠. 얘는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두 개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FQ 곱하기 델타 L이 우리가 원하는 이 변이니까 여기다가 알파 델타 TL 더하기 델타 L 패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려면 뭘 구해야 될까요? FQ는 어쨌든 필요합니다. FP는 없으니까 P가 0이기 때문에 FP 다 0이니까 없지만 FQ는 구해야 되겠죠. FQ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B 지점의 X방향을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1을 준 다음에 이때 반력 구하고 이때 부재력 구하면 얘가 바로 FQ가 되겠죠. 그쵸? 요 FQ와 델타 알파 델타 TL 그리고 델타 L 패브리케이션 두 개 더한 거로 곱해줘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장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써볼게요. 알파는 뭐 똑같이 60이었으니까 그쵸? 일단 열팽창 개수 이거 따로따로 이건 굳이 표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FP는 어차피 없으니까 얘는 없고 L은 얘가 25였고 얘가 20이었죠? 이제 12를 그 변환해주기 위해서 인치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없죠? 델타 T는 60, 다 60이었고 죄송합니다. 이게 알파가 60이 아니라 델타 T가 60이었죠? 알파는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 각각 알파 TL, 즉 온도 변화로 생긴 A, B와 BC의 길이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0.117, 0.096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FQ는 얼마였어요? FQ는
얘가 5분의 3,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고. 근데 FP는 없었으니까 얘는 0이죠. 얘는 없고 알파 데타 t에 여기 한 거 다시 써줄게요. 0.117, 0.096. 그 다음에 델타의 패브리케이션 어떻게 했다고요? AB는 0.2만큼 더 너무 길게 됐고 BC는 0.8만큼 너무 짧게 됐대요. 그럼 요걸 두 개 더해서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쵸? 얘는 0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합이보면 0.5283 얘는 0.941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47인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힘이 또 있었다면 그 힘까지 더해주면 되고 힘이 없었다면 이렇게 델타 T로 생기는 온도 변화에서 생기는 길이 변화와 그 다음에 재단의 오차로 생기는 길이 변화를 같이 더해서 그거를 FQ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의 변이를 가상일법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금까지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빔 구조물, 보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처짐을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방법으로 배웠죠? 더블 인터그레이션 메서드하고 또 컨주게이트 빔 메서드로 이 처짐을 구하는 걸 배웠는데 방금 배웠던 이 트러스 구조물에 적용했던 virtual work 메서드를 이 빔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빔을 우리가 virtual work 메서드로 어떻게 그 처짐을 구하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빔도 트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P 시스템, 그러니까 진짜 하중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하중이 주어진 거에 의해서 전체 해준 일의 양은 시그마 P 곱하기 델타 P가 되겠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죠? 그리고 스트레인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 빔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각각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다 더해준 게 총 스트레인 에너지가 될 텐데 그 중에 특정한 부분, 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DUP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DUP는 요때 모멘트 곱하기 회전 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그 처음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M 세타가 그 회전에 의한 그 해준 일의 양이 결국 이게 스트레인 에너지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 세타 근데 굉장히 작은 부분이니까 MD 세타가 되겠죠. 이 D 세타는 우리가 예전에 그 더블 인터그레이션 메서드 이런 거 할 때 배웠죠. EI분의 M이 뭐였어요? 이게 세타 S 그래서 D 세타가 EI분의 M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는 요거를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요걸 더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 빔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니까 얘는 어떻게 DUP를 쭉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X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더미 로드 우리가 가상의 힘 이거 Q 또 이번에 1을 줘볼게요.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1을 줄게요. 예, 여러분들 Q를 하면 헷갈리니까. 자, 1을 주면 어떻게 되죠? 1을 줬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만 주는 거니까 전체 해준 일의 양은 이 1에 의해서 생기는 요 부분의 처짐. 그쵸? 델타 Q. 그러면 얘는 델타 1 곱하기 델타 Q니까 델타 Q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마찬가지로 요때 요 1에 의해서 모멘트가 다 다르게 생길 텐데 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모멘트 그 에너지는 MQ D 세타가 될 거고 얘를 이렇게 쭉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D 세타는 뭐가 되죠? EI분의 MQ DX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했듯이 똑같이 해볼게요. 이 P라는 하중이 여기 주어졌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지점에 처짐이 알고 싶다. 그럼 여기다 Q를 1만큼 주면 된다 그랬죠. 그쵸? 이렇게 Q만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총 해준 external work, 전체 일의 양은 어떻게? 전체 힘 2분의 1 P 더하기 Q 이게 뭐 1이긴 하지만 그리고 델타 P, 델타 Q가 되겠죠. 그쵸? 요게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전에 했듯이 얘를 그냥 이번에 한 번만 써줄게요. 이렇게 전체 이 큰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이 큰 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WP, 이 부분이 WQ, 남은 부분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써주게 되면은
WP, WQ. 아까 우리 트러스 했던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남는 게 요게 어떻게 돼요? Q 곱하기 델타 P인데 Q가 얼마였어요? Q가 1이었죠. 1 곱하기 델타 P. 델타 P만 남는 거죠. 그쵸? 우리가 델타 P가 뭐예요? 요 P를 줬을 때 이 Q 지점에 대한 변이. 그 델타 P가 바로 여기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일과 그다음에 요 부제에서 보는 그 인터널 에너지의 이제 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널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될 텐데 요것도 해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그러니까 물론 요 삼각형이 요 각각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걸 적분해야 되죠. 적분해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DUP 더하기 DUQ 더하기 MQ D 세타 P가 되겠죠. 그쵸? 요 사각형만 남은데 요 사각형이 어떻게 돼요? D 세타 P 곱하기 MQ가 되겠죠. 그래서 요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 요거 다 적분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UP고 얘가 다 적분한 거는 UQ고 요거 텀만 남으니까 더하기 뭘 적분한 거? MQ D 세타 P D 세타 P가 뭐예요? EI분의 MP d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인 에너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이 두 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했던 전체 우리가 가해준 힘, 그 일의 양은 스트레인 에너지의 증가와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에너지, 전체 해준 일의 양이 전체 늘어난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같다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WP 더하기 W, Q인데 또 제가 드렸었네요. Q 더하기 델타 P는 UP 더하기 UQ 더하기 EI분의 MQ, MP, DX가 되겠죠. WP는 UP랑 같죠. WQ도 UQ랑 같죠. 그래서 남은 우리 델타 P는 뭐냐? 즉 더미로드 가상의 힘을 우리가 1만큼 원하는 지점 줬을 때 그때 실제의 그 지점의 변이는 뭐랑 같다? EI분의 MP, MQ를 X에 대해서 쭉 길이 방향으로 전부 적분해 준 거와 같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트러스랑 비교해 보면 트러스는 부재력을 구해서 FP, FQ를 AE로 나눠서 그쵸? 그거를 다 더해줬죠. 그쵸? 물론 L도 곱해줬지만 그걸 다 더해줬지만 빔에서는 MP, MQ 모멘트에 대한 식을 구해서 그 모멘트에 대한 식을 전체 빔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걔를 EI로 이렇게 나눠준 거를 다 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처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빔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우리 MP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MP 원래 문제에서 P라는 하중이 주어졌을 때 원래 문제 하중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전체 빔에 대한 모멘트식 구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죠? MP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어느 부분의 변이를 구하고 싶나 어느 부분의 처짐을 구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지점의 가상의 힘을 1kN을 주면 됩니다. 그쵸? 뭐 B 지점에 예를 들면 변이를 찾고 싶다. 그럼 B 지점에 1kN을 주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뭐 아래 방향으로 처짐을 일반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쵸? 위 방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위로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처짐이 아니라 처짐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힘이 아니라 모멘트를 주면 되겠죠. 회전에 대한 거니까 회전. 여러분들 이거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랑? 컨주게이트 빔이랑. 컨주게이트 빔에서는 우리가 마치 그 모멘트가 컨주게이트 빔의 모멘트가 실제 보에 뭐였어요? 실제 보에 델타였죠. 그쵸? 그리고 시어가 뭐였죠? 세타였죠. 근데 그거랑 헷갈리지 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예폭포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고 우리 버추얼 월에서는 우리가 가상 1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세타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힘은 요 델타랑 관련이 있는 거. 한 일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 또는 모멘트 곱하기 각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세타를 구하고 싶은 그 지점에다가
1kNm의 모멘트를 주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세타의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게 주어진 다음에 Q를 준 다음에 그때 모멘트 식도 구해줍니다. 그리고 MP와 MQ가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두 개를 곱해서 어떻게? EI로 나눠서 요 우리가 원하는 델타 또는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다른 걸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저기랑 마찬가지로 2에서 4를 반복해서 다른 부분의 변이 또는 처짐각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빔에 대한 Virtual Work 메서드를 배웠고요. 간략하게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Virtual Work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끝지점 B 지점의 델타 B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더블 인터그레이션 메서드를 써도 되고 또 뭐죠? 공예법을 써도 되겠지만 이번에 Virtual Work, 우리 오늘 방금 배운 이 가상일법을 이용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자, X는 이 끝단에서부터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요 X를 이용해가지고 MP와 MQ를 얻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첫 번째가 델타 B를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세타 B도 구해보라니까 둘 다 해볼게요. 먼저 델타 B, 첫 번째. 델타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MP를 구해야 되죠. MP. MP를 먼저 구해야 돼요. MP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우리 구조물의 원래 하중이 이렇게 등부파 하중이 있었잖아요. 요때에 모멘트 시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캔틸리버 빔이 있었는데 이걸 잘라서 이 오른쪽 부분만 잘라서 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우리가 시어랑 모멘트를 그리니까 시어는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 모멘트는 이렇게 웃게 해주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MP만 구하면 되겠죠. 자, MP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 번 해봤죠. 여러분들 이제 잘하죠. 이게 Z면은 Z면 시그마 MC는 어떻게 될까요? 뭐 남아요? MP가 일단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의 등가 하중이 WX가 되니까 WX 곱하기 거리 2분의 X 이거밖에 없죠? 는 0. 그러면 MP는 어떻게 나오죠? X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WX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힘이 작용했을 때 모멘트식을 구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가상의 힘을 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어떤 힘을 줘야 될까요? 모멘트를 줄까 힘을 줘야 될까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채팅창에 쭉 답을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 지점의 변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뭐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로 하니까. 그쵸? 그럼 이거를 플러스로 놓는다면 우리가 요걸 알고 싶으니까 B 지점에 이만큼을 줘야겠죠. 그죠? 세타 B를 알고 싶다면 이걸 줘면 되겠지만 지금 델타 B를 알고 싶은 거니까 요렇게 줘요. 답은 B가 되겠죠. 그죠? 이 지점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B 지점에 대한 변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B 지점의 가상의 하중을 줘야 됩니다. 그죠? 자, 답은 B였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B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자유물체도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 빔이 있는 것 중에서 캔틸리버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B의 하중이 어디 있었죠? 여기에 1만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의 모멘트식을 Q 시스템이니까 MQ라고 한번 해서 MQ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지점을 C라고 하면은 시그마 MC는 하면 어떻게 될까요? MQ 그 다음에 빼기 x네요. 는 0. 그럼 MQX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X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B는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델타 B는 전체 MQ와 MP가 지금 전부 다 X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구간인데 0에서부터 L까지를 적분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에서부터 L까지 EI분의 MQ, MP, DX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0에서 L까지 2i분의 1 하고 MQ가 뭐였어요? MQ가 X. MP가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1 WX 제곱이 됐었죠. 요거를 적분해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i분의 1 빼지고 w도 빼지고 마이너스도 빼주면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여기 2도 빼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dx를 0에서부터 l까지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되죠. 요거 해주면 2i분의 마이너스 w 4분의 1 x 대제곱을 0에서 l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8 2i분의 마이너스 wl 4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게 델타 B 아래쪽으로 8 2i분의 wl 4승만큼 처지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블 인터그레이션 메서드나 또는 컨주게이트 B 메서드로 한번 결과를 해봐서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델타 B가 아니라 세타 B를 한번 더 구해볼게요. 세타 B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똑같은 문제 세타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P 시스템은 그대로 똑같이 놓고 Q 시스템만 델타 B, 세타 B니까 여기에 회전으로 준 요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D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를 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준 1만큼 회전을 준 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왜 시계방향을 줬나요? 우리가 보통 시계방향 플러스를 놓기 때문에 시계방향을 준 거예요. 답도 플러스면은 이 시계방향으로 플러스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그마 MC는 0 이렇게 해서 해보면 뭐가 나오죠? MQ 더하기 1은 0. 그러면 MQ는 뭐예요? MQ는 그냥 마이너스 1이네요. 상수네요. 그쵸? 그러면 세타 B는 똑같이 아까 2i분의 MQ, MP, DX인데 MQ가 바뀌었어요. 뭘로? 마이너스 1로. 그쵸? 그러면 2i분의 1, 마이너스 1 하고 MP는 똑같이 아까랑 마이너스 2분의 1 WX 제곱 DX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남고 2i분의 W x 제곱 dx가 되니까요. 0에서 1까지. 그쵸?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6i분의 wl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향으로 플러스니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처음에 회전 모멘트를 준 이 방향으로 플러스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세타가 어떻게 6i분의 wl 세제곱만큼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요 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보고요. 한번 쭉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빨랐던 부분들은 유튜브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뭘 배웠을까요? Virtual Work 메서드를 이용해서 트러스의 변이와 또 빔의 처짐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빔 같은 경우에는 이 Virtual Work 메서드가 아니고 다른 기존에 배웠던 더블 인테그레이션 메서드라든지 컨주게이트 빔 메서드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 Virtual Work 메서드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FP, FQ를 다 구해서 그거를 부재별로 다 더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빔은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됐죠? 빔은 모멘트가 식이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그 모멘트 식을 MP와 MQ에 대한 모멘트 식을 구하고 얘를 곱해서 2i로 나눠준 거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만 풀어봤지만 이 MP와 MQ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MP와 MQ가 구간에 따라 모멘트 식이 달라져요. 우리 해봤었죠, 이런 것도. 그죠? 더블 인터그레이션 해봤었죠. 마찬가지로 Virtual Work에서도 그 구간마다 별도로 적분을 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